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 정부 들어 혁신도시 부동산 경기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37년 전 5.18 판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지역민들은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5월 단체들도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5.18 판결에 대해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일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한전을 방문해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된 의견을 냈습니다. 요즘 광주 전남 부동산 경기를 보면 뜨고 있는 이른바 핫플레이스가 바로 혁신도시입니다. 새 정부가 약속한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 효과로 부동산 경기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입주를 시작한 혁신도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과거 30평형대를 기준으로 거래가가 분양가보다 많게는 40%가량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도시를 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주민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현실 지금 몇 년 사이에도. 그래서 이런 게 다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같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혁신도시에서는 최근 아파트 매물이나 분양권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한 40, 50개 내지 50, 60개 정도 되는 매물들이 지금 거의 20개 정도 수준으로 별로 매물 적당한 매물 가격대에 찾기가 힘들 정도로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이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분위기도 혁신도시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한전공대 위치가 어딜지에 관심이 높습니다. 한 달 정도 사이에 상당한 문의도 많고 우리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이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여러 채널로 통해서 공부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 정부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소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혁신도시 인근에 태양광 부지를 물색하는 움직임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선 실체가 없는 가운데 장밋빛 기대만이 넘쳐나고 있다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보다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의 교육 여건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혁신도시 교육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고교 문제를 두고 혁신도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혁신도시 정주 여건의 최대 현안은 바로 교육 문제입니다. 혁신도시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좋은 광주 지역 고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나주 광주 간 고교 공동 지원제 문제부터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남의 어떤 교육 이 광주로 흡수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전남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나고자들만 다니는 그들만의 학교가 돼버린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요. 공동지원제 성사 여부를 떠나 혁신도시 학교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는 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최근 국립중고교 설립 동의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며 2020년까지 새로운 공립학교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 사립학교 설립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강한 사립고, 그 강한 사립고는 광주나 아니면 장성고, 창평고, 능주고 이런 강력한 학생들과 비교해도 견주한 손색이 없을 정도의 강력한 사립고,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립고를 하나 저희가 추진을 해주고요. 새 정부가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선택이 혁신도시에 더 좋은 교육 환경을 구축하게 만들지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신설 때문에 자꾸 학교가 시끄럽고 하다 보면은 학부모들 마음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당장 입시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계속 이런 문제로 이렇게 공론화되다가 혹시 학교가 늦어지는 건 아닌지. 한전공대 설립 가시화와 함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교육 문제.
혁신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초중고 교육 활성화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과대학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광주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나주 혁신도시의 한전을 방문해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문 대통령의 한전공대 설립 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맑아지면서 다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기온이 껑충 오르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로 어제보다 약 8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말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당분간은 계속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유지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장시간 외출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행히 대기 흐름은 원활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16.4도를 비롯해 영광이 16.2도, 담양이 14.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장성의 낮 기온이 26도, 담양과 화순, 나주 27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7도에서 8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7도, 보성도 27도로 평년 기온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야당의 5.18 공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지역민들은 김 후보자의 사과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80년 5.18 당시 31사단 법무관으로 군복무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 후보자는 시민군을 태운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다가 경찰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버스 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버스 기사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가 시민군에 대한 처벌에 앞장섰다며 공세를 퍼부었고, 김 후보자는 37년 전 자신의 판결에 대해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아있다며 사과했습니다.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시민들은 김 후보자의 사과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아까 좀 보니까 사과 자기가 한다고 하고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반성하는 걸 보여주니까 아주 좋은 모습 같습니다. 또 통합진보당 해상결정재판에서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내는 등 그동안 김 후보자가 내린 재판을 미뤄볼 때 국민들을 위해 일해줄 것 같다며 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대법관 잘했고 그 안에 뭐 다른 특별한 하자 없이 일 잘했는데 왜 갑자기 뭐 개인적인 일이나 과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걸 그 하자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김 후보자가 야당의 공세를 이겨내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5.18 당시 판사로서의 행적이 논란이 있는 데 대해 5월 단체들도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이 5.18 문제로 김 후보자를 공격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5.18 행적에 대해 5월 단체들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5월 단체들은 김 후보자가 재판에 참여한 것 자체는 유감스럽다면서도 당시 김희수 판사가 육군 중위 신분으로 군사재판에서 역할의 한계가 명확했다며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김희수 후보자가 그동안 헌법재판관으로서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심 판결해온 점을 높이 샀습니다. 5월 단체들은 김 후보자의 5.18 행적을 문제 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자세로 앞으로도 5.18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정당의 뿌리, 전신이 과연 5.18과 광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유언비어 취급을 받았던 5.18 대검 희생자를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증언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시관 서명란에 중위 김희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 대검으로 찌른 흔적을 보았습니까? 검시하시면서? 봤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5.18이 헌법 가치에 부합한다면서 5.18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1980년 5월 미국 카터 정부의 인권 외교 포기가 광주 학살을 초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5.18 기념재단 최용주 연구원은 지난 1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기증한 미국 정부 문서 89건을 분석한 결과 카터 정부의 외교 정책이 1979년 12.6 이후 인권 중시에서 안정으로 변했고 이런 목적으로 전두환 신군부를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5.18을 정당한 사회운동으로 보지 않고 혼란과 폭동으로 인지했다며 이런 점이 미국이 광주 학살을 묵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목포가 축구 동계 전지훈련지 메카로 자리 잡고 있지만 지자체나 협회 차원의 관심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리감독 부실 속에 보조금 부작정 사용 의혹까지 일면서 이미지 실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는 축구장 7면과 다목적 구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축구 단일 종목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매년 150여 개가 넘는 축구팀들이 찾을 정도로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관심 부족으로 동계 전지훈련팀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계훈련 오가지고 여기 오가지고 몇천만 원 쓰고 하는데 물 한 방울도 못 얻어먹었어요. 물 한 방울요. 스포츠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목포시는 올 초 스포츠 전담 부서를 교육 전담 부서와 통합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축구협회 보조금 부적정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목포시는 엄정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목포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그런 재검토 그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할 걸로. 이런 가운데 목포시의회가 보조금 부적정 사용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달 중순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단체 보조금 전반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른 단체나 체육단체도 이런 사례가 있는가 철저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가 지난해 시체육회와 생활체육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애손 5건에 4억 7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수백억 원대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2년부터 4년여 동안 573억 원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대표 51살 문모 씨 등 운영자 3명을 구속하고 도박 참여자 등 7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4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자수하도록 한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1살 A모 씨 등 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뒤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에 연루됐다며 계좌의 돈을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맡기라는 수법으로 9명으로부터 3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광주시 동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옥상에서 42살 조모 씨가 투신 소동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병원에 입원한 조 씨가 가족과 함께 주치의를 만나기 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 4개 교육청의 역사교과서 보조교재가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개발됐는데 최근 국정화 폐지 방침과 맞물려 세부 내용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양정기 시교육청 혁신교육과 과장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역사교과서 보조교재가 무엇이고 어떻게 개발된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국사교과서만 국정화하였습니다. 이는 반민주적, 반헌법적일 뿐 아니라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이나 현대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축소, 왜곡할 우려가 매우 커서 이에 대한 대응 교재로 전라북도, 강원도, 세종교육청과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존 역사 교과서와는 기술 방향이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역사 교과서는 중앙 중심의 서술이라면 보조 교재는 각 지역의 역사를 20%로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역사 교과서는 시대 순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서술한 통사라면 보조 교재는 역사적 의미가 크고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서술하는 주제사입니다. 네, 광주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서 서술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광주는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로 자랑할 수 있는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 역사의 정체성을 배울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재는 임진왜란과 전라도 의병, 한말 최대 의병 항쟁지 어등산 등 16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4쪽씩 서술합니다. 또한 중학교 보조교재는 금남로, 충장로, 서암로 등 도로명에 나오는 인물 20명을 중심으로 집필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국정교과서에서는 의미가 축소됐었던 5.18 민주항쟁이나 6월항쟁, 또 광주 학생 독립운동 등도 자세히 서술된다고요? 네, 말씀처럼 이번에 폐기된 국정교과서는 5.18 민주항쟁을 축소, 왜곡하였습니다. 보조교재에서는 이를 1980년 광주, 절망에서 피어난 희망의 노래, 금남로에서 꽃핀 민주주의란 주제로 민주, 평화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하고 일제강점기 이후, 3.1운동 이후 최대의 독립운동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에 알려지고 확산된 광주 학생 독립운동 등 자랑스러운 광주 역사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조교재는 언제쯤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수가 있을까요? 네,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져가는 타자인데 다시 한번 때렸습니다. 좌중간 지금도 잘 맞았어요. 좌중간 갑니다. 좌익수와 중견수 그 사이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자, 이루주자 홈으로 들어와요. 홈 들어와요. 3루 거쳐 홈으로 갑니다. 홈에서 세이프. 자, 세이프 판정이었습니다. 아웃이네요. 아웃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네. 아웃으로 선언이 됩니다. 끌어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뻗습니다. 오익수 뒤쪽으로. 오익수 뒤쪽으로 탑장을 넘어갑니다. 버나디나의 솔로포. 끌어당겼습니다. 오른쪽 오익수 지나 탑장 넘어라. 버나디나의 연타석 홈런. 상대를 무너뜨리는 석점짜리 홈런을 터뜨립니다. 버나디나의 홈런으로 기아가 여기서 석점을 도망가면서 이제 5대0이 됐습니다. 카운트 원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주자 2명. 한쪽 때렸습니다. 그대로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3루 돌아서 홈으로 나지만 선수의 타석입니다. 당겼습니다. 3루 세플 뚫었습니다. 3루 주자 버나디나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또 한 점 못하는 기아 타이거스. 헛스윙 삼진까지. 예. 높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좌익수 이명기가 잡아내면서 3아웃 경기 종료. 7대0 임기영이 자신의 통산 2번째 완봉승을 달성합니다. 비와 강풍으로 일시 중단됐던 세월호 선체 수색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 어제 수색 현장의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서 오전부터 작업을 재개했으며 단원고 학생들이 머물렀던 4층의 1차 수색을 마친 만큼 3층과 5층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선체 수색은 화물칸을 제외한 전체 44개 구역 가운데 33개 구역에서 1차 수색이 완료됐으며 지난달 29일 이후 추가로 수습된 유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광주 장애인 정책연대는 도가니 피해자들이 새로 옮겨간 복지시설에서 또다시 인권 유린을 당한 사실이 드러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아 법인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특히 문제를 일으킨 재단 측이 임명한 이사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회의를 열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산업은행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은행은 내일까지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대표에서 자진 사퇴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오는 12일 주주협의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결의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은행은 또 금호 측에 내일까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허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그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지역 친화적 현장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중소기업 경영 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1부에선 변화와 혁신, 1등 기업의 이기는 습관, 2부에선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이 이루어졌습니다. 라이온스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에 기여해온 김병기 국제이사의 재직기념비 건립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김병기 국제이사는 국제적 재난구호와 빈민국 지원 활동 등으로 지난 2013년 광주 전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독일 함부르크 대회에서 국제이사로 선출되는 등 폭넓은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